몸값이 올라간 유격수. 다음은 누구냐? 박성환과 김주원이 다음 타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찬호 선수가 계약을 하면서 이제 4년에 80억. 여기서부터 이 선수들의 어찌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심우준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박찬호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박성환, 김주원 요 두 선수도 그 이상의 금액에서 시작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사실 박성환 선수는 뭐 출루율도 뛰어나고 수비력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수비력으로 정평이 나 있던 선수예요. 박성환 선수가. 그런데 이 선수가 프로에 와서 조금 타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전역하고 나서 완전히 좀 알을 깨트리고 나왔거든요. 이제 공격도 굉장히 공격력도 준수하고 또 바깥쪽 떨어지는 볼 밀어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출루 능력 좋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박성환도 충분히 박찬호 선수급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또 작년엔 2자릿수 홈런을 쳤으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이 박성환 선수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냐 2년 뒤에 그런 점을 또 예상하게 합니다. 작년 데자뷰 같아요. 작년에 박찬호는 얼마? 네, 과연 계약했을 때 박찬호는 얼마 줘야 되냐가 작년부터 나왔거든요. 그렇죠. 합의였죠. 네. 그 심우준 계약한다면 그럼 박찬호는 내년에 얼마 줘야 돼? 그렇죠. 이랬는데 갑자기 또 이제 올해 박찬호 계약 나오니까 그럼 내년에 얘는 얼마 줘야 돼? 지금 또 나온 거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리그에 괜찮은 공격 수비가 다 좋은 유격수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그죠? 그렇죠. 쉽지 않죠. 이제는 이 둘 나오고 난 다음에는 좀 갭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선수도 특히 이제 뭐 김주원 선수도 그렇고 다 이제 나이가 이제 20대 초중반의 맞아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수치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박성환 선수가 박찬호 선수보다 좋습니다. 좋죠. 공격수도 그렇고 그리고 수비에 있어서도 안정감도 있고 네. 이미 뭐 대표팀도 경험을 했던 선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박성환 선수가 김주원 선수보다 먼저 나오잖아요. 먼저 나오는 2년 뒤에 나오죠. 네. 제대로 네. 시즌을 치르면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은 박찬호 선수를 뛰어넘을 것 같아요. 너무 박찬호를. 네, 박찬호 왜냐하면 지금 유격수로서 물론 이제 오지환 선수가 있습니다만 오지환 선수는 6년 계약에 그렇죠, 124억인가요? 124억이었죠. 네, 했는데 그 이상, 그러니까 뭐 연도수도 4년 이상 받을 수도 있고, 연 평균 20억 원 이상. 네. 20억,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그 정말 이번 FA 시장에서 손에 꼽히는 선수다 하면 기본 연평균이 20억은 넘어야 돼요. 최근 흐름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격수가 사실은 꾸준히 지금 그 어찌 보면 후하게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액이 올라가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노진혁인데 노진혁이 4년에 50억, 오지환이 6년에 124억, 예. 심우준이 4년에 50억, 50억. 그리고 박찬호가 올해 4년에 80억입니다. 그렇죠. 네.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실 유격수에 대한 중요성 이게 예전에는 아무래도 공격이 비춰지는 게 크다 보니까 네. 공격력이 FA 협상이나 이런 거에서 중시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팬들의 시야도 굉장히 넓어지셨습니다. 그만큼 수비력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죠. 2005년에 지금 박진만 삼성 감독이 삼성이랑 계약할 때 39억 원이었어요. 맞아요. 지금이었으면 100억을 호가했겠죠. 그럼요. 그때 3할도 그렇겠죠. 쳤을 텐데. 예,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박성환 80억, 90억 그 정도 선으로 또 2자릿수 홈런을 내년, 내후년에 계속 친다면 네, 정말. 80억, 90억 선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자리 숫자 홈런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이거는 박찬호 선수하고 그런 면에서는 확연하게 그렇죠. 박찬호 선수는 커리어 하이가 6개인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00억짜리 계약 노리는 거죠. 저는 SSG가 빨리 묶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움직임도 SS는 있습니다. 저는 네. BFA로. SS는 또 계약을 좀 미리 예,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선수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DFA 단연 계약하는 게 약간 손해 아닌가요? 손해라고 느낄 수 있겠죠. 선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얼마에 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네. 이게 선택이거든요. 선택인데 보통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은 우리랑 제도가 다르니까 3년이 지나야지 내가 이거 연봉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고 6년이 지나야 FA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빨리 계약을 하게 되면은 물론 6년 뒤에 이 선수가 계속 잘해서 6년 뒤에 터트리는 계약의 평균 액수보다는 당연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꾸준하게 잘하고 성장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거예요. 눈치 싸움이죠. 그래서 선택을 해서 그게 뜻이 맞으면 하는 건데 저는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계약을 내년부터 이렇게 주는 계약을 하게 된다면 내가 2년 뒤에 이 정도 액수를 받을 수도 있어라는 게 있지만 자기가 거기서 망쳐버리게 되면 그렇죠. 가치는 폭락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좋아요. 나는 그 대신에 내년부터는 이 연봉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죠. FA 계약에 포함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건 정말 이해가 맞으면 그냥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SSG가 네. 사실은 BFA 단연 계약을 해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는 좀 나이 든 선수들 위주로 해서 상징성을 좀 많이 부여했었죠 그 당시에. 네. 네. 거의 30대 거의 중반에 접어든 선수들을 그렇게 계약을 그 당시에 했었죠 네, SSG. 참 좋아하는 선수들인데 네, 일단 저도요. 상징성을 좀 우선시 해가지고 박종훈 선수나 문승원 선수나 문승원 선수, 김광현 선수나 한유섬 선수, 예, 뭐. 한유섬도 그렇고 그런 점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박성원 선수는 나이가 이제 절정의 나이에 그렇죠. 딱 들어가는 그렇죠. 나이고 하니까 조금 그 선수라고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박성환이 만약에 이제 FA 시장으로 나오면 저는 진짜 세 자릿수를 찍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다른 팀에서 이제 뭐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몇 년 안에 유격수가 필요한 팀들이 여러 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기량을 유지하면서 2년 뒤에 FA 시장은 나오면 네. 정말 못 뜨거워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 작년 그러니까 유격수를 보강한 팀 제외하면 거의 막 5개, 6개 팀이 비딩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립니다. 맞아요. 충분히 가능하고 물론 이제 2년 뒤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유격수란 주전 유격수를 찾는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공수를 또 겸비하고 있고 이 선수는 주도대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런 선수니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KT 같은 팀이다 100억 충분히 지르죠. 어우. 지르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나왔으면 뭐 예, 충분히 예. 그리고 지금 저기 2할 7푼이 100억 뭐 말씀하시는데 네. 3할도 쳤었죠 박성환 그럼요. 선수는. 예. 네, 네. 그리고 출루율도 3할 7푼 때 유격수. 꾸준히 최고 출루율 찍었고 올 시즌에. 네, 네. 예. 거의 올해 1번 타자로 거의 후반기에는 나올 정도로. 맞습니다. 그거는 이승용 감독이 맞는 자리를 굉장히 잘 찾아줬어요. 네, 맞아요. 박성환. 저는 그 옆에 있는 저 선수, 저 선수 왠지 저 메이저리그 로고가 뒤에 살짝 보이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저는 더 가야 돼요. 일단은 네. 근데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네. 올해 공격력에 있어 김주원 선수는 비약적인 성장을 엄청나죠. 했습니다. 수비가 그러냐? 이 선수 유격수란 말이에요. 오로지 유격수인데요. 메이저리그에서 수비 안 되는 유격수는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40홈런을 친다? 그러면 데려가겠죠. 30홈런? 약간 고민하지만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올해 15개 친 게 커리어 커리어 하이고. 하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아직 젊은 선수고 더 발전, 이게 이제 눈을 떴다. 그렇죠. 하지만 유격수라는 위치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수비가 돼야 됩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선수의 저는 향후의 가치 저는 공격력은 진짜 올해 보면서 점점 네.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아직 수비는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의 수비. 왜 최다 실책을 한 선수고. 네. 예. 뭐 김영우 선수하고 제가 동률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가져서 물론 실책 수가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뭐 이번에도 좋은 활약 뭐 정말 동점 없는 치고 네. 뭐 한일 그룹에서 했습니다만 수비 안 되는 유격수는 저는 가치가 반감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김주원 선수는 수비에서 한 2023 시즌, 네. 2023년 정규 시즌까지는 수비가 약점이다라는 평가를 대놓고 받았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때 맞아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일단 국가대표를 가서 네. 대표팀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가치를 올리고 자신감을 찾고 포스트 시즌에서 수비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기가 막힌 그 수비 능력이나 레인지나 이런 거는 지난 시즌, 올 시즌 모두 충분히 유지는 하고 있는데 실책수가 확실히 좀 많았죠. 유승일 감독도 지적을 했겠지만 예전에. 네. 근데 그 수비 범위 그리고 예전에는
공격이 안 되면은 수비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공격이 안 될 때 수비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대요. 김주원 선수가. 그래서 기대가 돼요.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이 선수는 도루도 40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FA가 되면 100억은 지금 성적 유지한다고 봤을 때 100억은 우습게 넘길 것 같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가 왜냐면은 오지환 선수 이후에 거포형 유격수로 클 수 있는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후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의 안정성만 찾는다? 네. 그러면 이 선수가 최고액을 받겠죠. 심지어 올해 수비상도 김주원의 받았어요. 몫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김주원이 지금 이제 2002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3살 시즌을 보냈고 내년이 24살이 되는데 그 비슷한 나이에 지금 이제 메이저 간 김하성이나 김혜성과 비교해서 쭉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한다면 저는 왠지 뭐 NC도 도전하고 다른 팀도 비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차하면 메이저리그에서도 수비 안정성이 있다면 충분히 노려봄직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 싶어서 3년 뒤에 이 선수가 20개 이상의 홈런을 치고 아까 말씀드린 수비의 안정성을 찾는다? 그럼 스피드 있고 스위치 타자고 네. 그러면 MLB에서 당연히 눈길 주죠. 그렇죠. 당연히 눈길 줍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비 실책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걸 줄이는 게 저는 이 선수의 급선무. 왜냐면 타격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네. 예. 뭐 이 선수 다음에 뭐 갭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 1년 후배인 이재현 선수도 저는 추후의 그렇죠. 후보군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삼성에. 이러고 보니까 유격수를 해야 되겠네요. 선수들은 유격수를 하고 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근데 유격수 요즘은 수비가 가능하다 안 힘들어도 가능하다 다른 것 같습니다. 포수가 물론 뭐 우리가 김영준 포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젊은 선수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각 팀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포수 그 대안 백업 포수하고 주전 포수하고의 이 기량 차이가 너무 네. 심하게 나서 포수는 이제 주전으로 가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오래 걸리죠. 어려움이 진짜 좀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임팩트를 보여주다가도 그 이상의 업그레이드가 조금 정체되는 경우 키움의 김동훈 선수가 좀 대표적인 예인데 네. 1년 차 때 굉장히 잘하고 잠깐 정체된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뭐 다시 올라설 수 있는 반등의 여지들은 충분하니까 사실 그런 선수들이 잘 커주는 게 그 한국 야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더 슬픈 현실이 뭐냐면요. 또 뭐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인데 포수 출신 감독님들이 많습니다. 많죠. 이분들이 또 특히 유난히 포수 또 수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갖다가 대고 보시니까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포수에겐 더 기회를 안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눈에 차질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후보 백업 포수가 더 못 크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맞아요. 그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되고 네. 어찌됐건 지금 저 김주원도 사실 NC에서 시장에 나오기 전에 빨리 묶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 선수야말로 지금 네. 묶으면은 이거 좋은 거죠. 네, 근데 이 선수가 받을 것이냐. 받을 것이냐는 이 선수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FA가 아니라 바다 건너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2030년 이후 2030년에 FA가 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나오거든요. 전 30년이요? 예. 생각보다 오래 남았네. 예, 2030년. 그럼 받아도 돼요. 그러네요. 예. 많이 그럼 남았- 그때 되면 나이 받아놓고 30 가까이 되죠. 받아놓고 송성문처럼 가면 되잖아. 예, 29년이 아, 계약 조건을. 29년에는 포스팅 진출권을 그런 얻고 조건은 키우만 줄 수 있는 조건 아닌가요? 예. NC의 선택이 또 왔달지. 그러니까요. NC의 선택은 오늘이 제일 싼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김주원 선수 확실히. 근데 5년 오늘이 뒤 제일 싼 것 같아요. 만약에 5년 뒤면은 저는 충분히 네. 예, 양쪽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